매달 집으로 배달되는 공과금 고지서, 다들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인데 매년 오르기만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 정부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최대 71만 5,200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내가 대상자인데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물론 이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인에서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최대 지원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정말 아쉬운 기회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의 자격 요건부터 구체적인 지원 금액, 그리고 놓치면 바로 사라지는 유예사항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취약계층인데도 왜 진작에 안내가 안 나왔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두 번째로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살고 있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이나 어린아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꼽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도 대상에 포함되며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과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가정 위탁 아동까지 모두 가구원 특성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해당하죠. 이 두 가지 조건, 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과 7가지 가구원 요건 중 하나를 모두 만족하셔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먼저 여름철인 하절기에는 폭염에 대비하여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감해줍니다. 여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7,000원, 2인 가구는 58,800원이 지원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에는 75,800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115,900원이 차감받게 되죠. 여름 지원금이 몇만 원 수준이라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여름철에 더위가 덜해서 에어컨을 적게 켰거나 지원금이 남았다면 이 남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겨울철로 넘어가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에 합산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름에 아낀 금액이 고스란히 겨울철에 든든한 지원금으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여름 지원금이 조금 적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진짜 본격적인 지원은 겨울철인 동절기에 이루어집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대폭 늘어납니다. 동절기 지원 금액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뉘게 되죠. 1인 가구는 26만 8,500원, 2인 가구는 35만 8,700원이 지원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에는 47만 9,100원까지 올라가고 4인 이상 가구는 무려 59만 9,3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죠. 이 겨울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나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제도죠.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해서 쓰는 카드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비나 전기세 차감만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등유나 LPG, 그리고 연탄을 직접 배달받아 사용하는 일도 가능하죠. 우리 집 난방 방식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대폭 늘어난 겨울 지원금과 실물카드의 활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면 참 든든하겠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혜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쓸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주어지죠. 하지만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마냥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 복지 사업의 특성상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자칫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도 있죠.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을 완료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바우처를 무사히 신청하셨다면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바우처 잔액의 소멸에 관한 부분이죠. 사용기간 내에 쓰지 않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는 순간 전액 소멸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거나 다음 해로 넘겨서 2월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막혀 있죠. 따라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아낌없이 모두 사용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둘째는 이사 시 주소지 변경 과정이죠. 만약 지원을 받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서 요금 차감 정보 변경 신청을 새로 거쳐야 하죠. 이 변경 신청을 누락하면 기존 주소지로 계속 요금 차감이 적용되어 새로운 집에서는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지원 혜택이 중단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유의사항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정부 혜택을 온전히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2026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과 금액 기준입니다. 개별 가구의 정확한 자격 해당 여부나 상세한 혜택 수준은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금이라도 고민되거나 헷갈리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즉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죠.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